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사실 막판에 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죠.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과 그동안 달려온 데 대한 이 피로감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지금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은 점차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표가 적당히 안 좋아야 연준의 어떤 경기 부양을 기대하면서도 또 결국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남는 게 더 클 것이다. 실보다 득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너무 많은 악재들 때문에 오히려 연준이 나서더라도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우려감이 팽배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요. 다우지수 157포인트 정도 빠졌고 일단 17,000선을 내줬습니다. S&P 500 지수도 역시 2,00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봐서는 오늘 우리나라 2,000포인트 하향의 어떤 우려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 어제 모처럼 다시 순매도로 돌아선 이후에 오늘은 과연 어떻게 나설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지표, 실적 어느 하나도 사실 좋은 게 없었습니다. 지난 고용지표 때만 해도 악재가 호재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악재는 악재, 호재는 호재 이렇게 다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투심으로 복귀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또 실망을 기록했습니다. 휴가철에도 그렇게도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9월 소매 판매가 0.1% 증가에 그쳐가지고 예상치 0.2% 증가에 비하면은 반토막, 반타작을 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연초에 한파와 폭설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했지만 다시 꺾이고 있고 지금 잘못하면은 스네이크 인 터널로 갇힐 우려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에서 가격 비중이 큰 이제 자동차나 운송 장비 이런 걸 제외하고서 따져봤을 때도 보는데 자동차를 제외하면은 오히려 0.3% 감소를 기록해서 워낙에 이제 휴가철에 이번에 저유가 혜택도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다시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미리 지금 자동차 할부 리스를 계약해 놓자. 이런 수요도 있어가지고 자동차 판매는 훌륭했는데 그 자동차 판매를 빼면은 예상에서도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을 거라고 봤지만 오히려 부진폭은 3배나 됐습니다. 자, 오늘 소매 판매 부진과 또 맞물려서 나온 뉴스가 바로 이제 월마트의 가이던스 하향과 장중 급락이었는데요. 다우지수 구성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요. 오늘 다우지수 17,000선을 깨고 밑으로 떨어져 버린 원흉이 되기도 했습니다. 월마트 보도자료 보실까요? 월마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망해서 나갔지만은 글로벌 영향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마트보다도 훨씬 더 큰 이 미국 소비 유통업계의 거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국적 기업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목에는 2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애쓰겠다라고 했지만 도대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의 내막은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6에서 12% 정도의 실적 하향을 공개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내다봤던 4달러 84센트를 밑도는 하단이 4달러 40센트, 상단도 4달러 70센트의 EPS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는 보시다시피 시간당 임금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죠. 이런 시급 인상에 대한 비용이 15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게 결국은 실적에 좀 부담이 되고 있다. 부담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마트의 오늘 주가는요. 하루 만에 10% 정도 급락하면서 시총이나 글로벌 영향력을 봤을 때 소비 유통 모두 심상치 않은 영향을 줬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늘 장중 한때 월마트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0조 6천억 원이 증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의 유통소비 업종도 오늘 업종별 등락폭으로는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1.7%대 동반 하락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번 월마트가 시끄럽게 시장을 찬물을 끼얹고 나서 CNBC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월마트 CEO가 답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주들하고 미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자세의 이런 스탠스를 나타냈는데 미국 경제는 스테디하다.
그리고 오케이다. 이렇게 그대로 영어로 표현했고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유가 하락분을 대비했을 때는 그게 소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유가 하락분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부진하다고 본다. 미국 경제가 꾸준한 건 좋은데 유가 하락분이 당연히 소매 판매에서도 마이너스로 깎아먹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깎아먹는데 그 디덕션 대비해가지고 서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그만큼의 이제 어떤 증가 효과를 내는 것은 부진하다. 그래서 결국은 유가 하락은 미국 경제에 있어서 마이너스 이펙트가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지표를 넘어갈까요? 사실 요즘 들어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장기 목표치 2%가 솔직히 허구에 가깝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역시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8개월째 벌써 내리막길을 탔고요. YOY로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9월 생산자 물가가 0.5%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예상치도 0.3% 정도 마이너스를 예상했는데 이거를 밑돌았고요. 식료품하고 에너지 같은 가격 변동 요인이 큰 항목을 제외한 코어 PPI도 0.3% 마이너스 나와가지고 기대치 0.1% 플러스를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와 저유가로 인한 수입 물가 하락과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다는 건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준이 지난 한 7년 동안 거의 이제 양적 완화책을 쓰면서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의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어떤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셰일 오일을 개발해가지고 물가를 많이 눌러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호랑이 앞에 고양이를 키운 격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부작용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인플레이션 2% 목표는 영원히 달성이 불가할 수도 있는 현재 그런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그만큼 또 경제의 불확실성은 또 커진다는 게 되겠죠. 일단 오늘 앞에서 보신 소매 판매 그리고 월마트의 실적 전망 하향 그리고 생산자 물가 역시 하락도 한마디로 저혈압 이렇게 결론이 귀결됩니다.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저혈압이 심화됐고 결국은 제조업 경기가 소비 사이드에도 당연히 저혈압 증상을 전이시키겠죠. 물론 강달러 저유가 수출 부진의 삼중고라고 이제 핑계를 대기는 하지만 저혈압 증상은 결국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식 불황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세계가 일본 된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대우증권 홍성국 대표가 쓴 책인데 거기에 나오면은 전환형 복합 불황 그리고 초과 공급, 그러니까 과잉 공급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소비자들은 늙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더해진다면 도저히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엄청난 병세를 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베이지북의 상황을 봐도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통화정책회의 FOMC 2주 전에 공개가 되는 미국 경제의 건강진단서고요. 이 진단서를 가지고 이제 2주 뒤에 어떤 투약이나 처방을 결정하게 되는데 12개 지역 연준에서 각각 자기 지역의 어떤 경제 진단 상태를 공개를 하고 이거를 서머리로 해서 지역별로 또 뒤에 캐터고리로 나눠주는데 일단 12개 지역의 경제 활동이 그렇다고 뒷걸음질은 아니고요. 익스펜션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 폭이 좀 상당히 마지스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12개 지역 중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애틀란타, 시카고 등등 8개 지역의 경제 성장은 역시 미온적이었고 대신에 2개 지역은 강화.
두 개 지역은 약화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본전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마디스트, 마드리드, 그다음에 뭐 보스턴하고 리치몬드 같은 데는 좀 이제 뭐 강화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제조업종에 미친 영향을 봤을 때는 맨날 핑계 대는 게 스트롱 달러. 제조업하고 관광 수지에 지장을 줬고, 그다음에 개인 소비에 있어서는 증가폭이 역시 마드리드리로 평가가 됐다. 이제 9월하고 10월 초순까지의 경기 진단 보고서다 보니까 이제 휴가철 이후에는 개인 소비 증가폭도 약간 저자세를 보였다고 해서 앞에서 보신 소매 판매 부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장 특징적인 걸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나온 코멘트가 역시 달러. 그 뒤에는 뭐 당연히 뭐 달러 강세, 그다음에 부정적 이런 거. 그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이 저유가에 대한 어떤 부작용. 오히려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도 지금 죽겠는 거죠. 유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과유불급이라고, 이제 적당히 뭐든지 이제 친시장적이 되든가 적당한 불확실성이 나와야 이제 이거를 중앙은행들이 커버해 준다고 해서 호재로 의역을 하면 되지만, 이게 또 너무 지금 심각한 불확실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연방 기준금리 시뮬레이션 보면은요, 금리 인상 확률이 그저께하고 비교해가지고 12월 달은 37%에서 33%로 다운됐고, 1월 달도 46에서 41로, 내년 이제 3월도 58에서 52, 6월 금리 인상 확률도 70%대에서 60%대로 몸을 낮췄다는 겁니다.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웬일인지 그래도 1% 상승을 나타냈고요. 53.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환율은 하락 기조를 갈 텐데,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지금 실적과 여러 가지 이제 미국 소비 경기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MSCI 한국 지수의 상승은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비중이 큰 기업들에 대한 뭐 일부 외국인들의 거의 안전자산 선호가 연결되는 이 그런 식의 이제 어떤 센티멘트를 제외하고는 일단은 53선이 코스피 2020선하고 맞물리는데, 어제 53선이 깨지면서 코스피 장중한 때 2000포인트 초반대까지 밀렸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오늘 약간 엇박자로 보고서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하루 더 순매도를 나온다고는 전반적으로 보되, 일부 이제 대형주, 시총 대형주들의 이럴 때일수록의 어떤 안전자산으로서의 메리트 부각은 한번 예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유